오늘은 알리에서 주문했던 엔진가드 설치하고 송도 볼 일이 있어서 송도로 가는 중입니다. 송도 가는 김에 지금까지 돌아보지 못했던 송도 끝에 해안도로를 한번 타보려고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송도 해안도로는 송도 끝에 있어서 승용차로 가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가는 길도 좀 좁은 골목을 지나가야 되고, 그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도전해 봤어요. 오늘 이렇게 컨테이너도 적재가 돼 있고 승용차들은 거의 없어요. 그냥 일하러 오신 분들 아니면 트럭이나 가끔 보이지, 여기가 지금 송도 완전 끝입니다. 지금 달리고 있는 곳이 제일 하단 이곳이에요. 컨테이너도 야적돼 있고 차들이 거의 없어서 위험하긴 하지만 또 새로운 세상을 보는 것 같았어요. 승용차로는 이쪽까지 올 일이 거의 없습니다. 들어오는 입구가 이 조그만 다리 같은 거를 건너다 보니까 거의 들어오지 않죠. 이쪽까지는. 근데 오토바이를 타고 이쪽으로 오니까 차량이 없어서 너무 괜찮았어요. 히말 450은 500km 초일 점검 전까지 각 단마다 4000rpm, 6000rpm 이하로 전후로 해서 골고루 지금 길을 들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가장 적합했어요. 속도도 낼 수 있고 각 단마다 골고루 분배를 할 수 있었고요. 너무 오래 타면 안 되고 1시간 내서 2시간 정도가 길들이는 시간이 정확하다고 했으니까 오늘은 한 100km를 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 타고 이제 집으로 복귀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하늘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는 도중에 제대로 비를 만났습니다. 우비도 준비하지 않았고 설마 비가 내릴 하늘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비가 내리네. 인도네시아에서 115 오토바이 빌려서 비 오는 날 타고 다니다가 제대로 미끄러져서 팔뚝 꺾인 일이 있어서 굉장히 긴장이 됐어요. 근데 히말 450은 125, 115 이런 거하고 너무 다르더라고요. 스쿠터하고도 너무 다르고 비가 와도 굉장히 안정적이었어요. 급정거 할 일이 있었는데 이거 부딪혔네, 이거 사자마자 이게 웬일이야, 사고 났네 이랬었는데 정확하게 제동을 해주더라고. ABS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ABS가 열일했어요. 브레이크 제동 시험을 일부러 해본 건 아닌데 이게 비 오는 날도 제동을 확실히 잡아주는 거 보고 너무 신뢰가 갔습니다. 히말 너무 괜찮아 보여요. 스쿠터나 125 이하 오토바이였다고 하면 비 오는 날 타고 다니기가 쉽지 않고 굉장히 조심스러웠을 텐데 아까 제동을 해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자이로스코프처럼 속도를 내더라도 이게 스쿠터처럼 흔들거리지가 않아요. 굉장히 안정적이어서 속도를 좀 내보고 있습니다. 지금 500km 이하 길들이는 과정이라서 그냥 저속으로 RPM은 올릴 수는 없어서 속도를 내면서 각 기어 6단까지, 히말이 6단까지 있으니까 6단까지 계속해서 골고루 배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들이는 과정은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이 기어를 골고루 배분하고 RPM을 한 4000 전후로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타는 게 아니고 기계에 맞춰서 타다 보니까 좀 위험성이 있어요. 오늘 비 제대로 맞습니다. 지금 간서고골이 배분역쯤에서 신호에 걸렸는데 신호가 이렇게 긴 줄은 몰랐어요. 이때 잠깐 후회가 되더라고요. 이거 우비를 준비를 안 하고 오토바이를 타는 거는 정말로 힘든 일이구나.
동남아는 하도 비가 자주 내리니까 우비는 필수였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비가 잘 내리는 곳이 아니라 우비까지 필요 있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때 너무 후회를 했습니다. 와, 신호가 이렇게 긴 줄은 몰랐어요. 차 안에 있을 때는 잠깐이었었는데 비 맞고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신호 대기하고 있으니까 나는 누구지? 여기는 어디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와, 이거 너무 시간이 길었어요. 하도 비가 많이 내리고 시간이 길어서 아, 이거 살짝 옆으로 돌려서 우회전해서 저쪽 길로 돌아가야 되나? 아니면 기다려야 되나? 차를 타고 있을 때는 절대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오토바이 타고 비 맞고 이렇게 있으니까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다행히 여기서 집에까지 거리가 한 3km밖에 안 되니까 참을 수 있었지. 만약에 한 10km 이상 남았다 그러면 아, 이거 어디 찜질방이라도 들어가야 되나? 좀 피했다 가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생각을 했습니다. 오토바이에 항상 우비하고 한쪽 운동화를 커버하는 그런 또 우비가 있기 때문에 운동화 커버하는 것도 같이 세 개는 필수로 구비해야 되겠다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우비하고 운동화 우비 바로 주문했습니다. 저 팔에 낀 게 뭔지 궁금해 하신 분들이 있는데 안전장비입니다. 발하고 팔은 무조건 시내 주행할 때나 천천히 다닐 때 하고 다닙니다. 동남아에 있을 때 한번 비 오는 날 살짝 슬핑을 한 적이 있어요. 저속에서 아스팔트에 살짝 스쳤는데 팔 밑에가 몇 달이 지나도 상처가 오래 가요. 아스팔트에서 난 상처는 정말 오래 가더라고요. 안전 정말 중요합니다. 저것 말고 상체를 완전히 보호해주는 메시조끼 동남아에서 입던 게 있는데 그걸 우리나라에서 입기에는 너무 튀니까 입기가 좀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시내 주행할 때는 간단하게 저렇게 하고 다닙니다. 이 안전장비는 굉장히 더울 때 쓰는 거고 살짝 서늘해지면 메시 자켓을 입는 게 훨씬 낫죠. 저는 안전장비는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옷 안에 이너로 입을 수 있는 안전장비가 있고 이것처럼 너무 더울 때 반팔 밖에 못 입을 때 쓸 수 있는 거, 또 그다음 메시 자켓 그것도 있고 또 사람들이 잘 입는 외투, 자켓, 바지, 안전장비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죠. 저는 한번 다쳐본 뭐 많이 다친 건 아닌데 그냥 상처 살짝 났을 뿐인데도 아, 이거 이 속도에도 이 정도인데 정말 제대로 속도 냈으면 큰일 났겠다라고 싶어서 안전장비는 확실하게 갖추고 다닙니다. 물론 시내 주행할 때도 안전을 생각한다 그러면 이너 자켓이나 메시 자켓을 입어야 되는데 너무 더우니까 너무 더운 날은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안전 장비를 착용을 하고 다니는 편입니다. 이 장비는 스케이트보드 탈 때도 썼었고 알리에서 샀어요. 한 2만 원인가? 근데 동남아에서는 너무 유용하게 썼습니다. 팔토시하고 저거 하면 그냥 완벽했어요. 동남아에서도 좀 멀리 간다, 좀 속도를 내야 된다, 한 60km 정도 내야 된다라고 하면 메시 자켓이 또 있더라고요. 그것도 알리에서 샀었는데 그걸 입고 다니고 그냥 시내 왔다 갔다 할 때는 이거를 차고 다녔습니다. 집을 500m 앞두고 또 신호에 걸렸습니다.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뭐 돌아가려고 해도 여기는 돌아갈 길이 없어요. 동남아는 비가 오더라도 건조하고 온도가 높아서 뭐 조금 있으면 마르고 그다음 느낌도 괜찮은데
여기 우리나라 비는 좀 습하고 그러니까 느낌이 좀 달라요. 우리나라에서는 비를 맞으면 아 이거 빨리 샤워해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도 집을 거의 다 와서 너무 마음이 안정됐습니다. 오늘 엔진가드 달고 송도 볼일 보고 간 김에 해안도로까지 한번 구경한다고 한 게 결국 비를 만났어요. 일기예보 상으로는 저녁 7시쯤부터 비가 온다고 해서 그 전에 집으로 복귀하는 계획이었는데 지금 빨리 왔었거든요. 6시 전에 지금 집에 도착하는 계획으로 왔어요. 근데 비가 3시간 먼저 와버린 거지. 일기예보도 시간까지는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냥 비 온다 하면 한 2~3시간 먼저 이렇게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난생 처음 겪어보는 정말 신기한 오늘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